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3.1절 특집 방송입니다. 3.1절 운동을 계승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중국 개들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게 당나라의 승리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당나라의 승리, 이게 맞죠? 근데 속속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상세히 분석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당나라하고 이제 고구려가 싸운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단 말이야. 근데 이 고구려에 누가 있었습니까? 영웅이 하나 있었잖아. 누굽니까? 영계소문. 영계소문에 가로막혀 가지고 이 당나라가 고구려 공격에 계속 실패를 거듭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당태종이 그토록 원하던 고구려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죽고, 그 아들인 당고종 때 이제 전술을 좀 바꿉니다. 당나라가 어떻게 바꾸냐, 이제 게릴라 전술을 한 거야. 게릴라 전면전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의 힘을 계속 뺐던 거야,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러던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영계 소문이 버티고 있는 한은 당나라가 전면전을 벌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다가 이 영웅, 고구려의 영웅인 영계 소문이 서기 666년 666이네. 666. 여러분 그 음모론에 가시면 666 이거 많이 나오잖아. 어? 서기 666년에 영계 소문이 죽습니다. 아, 고구려의 영웅이 죽었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누구야? 당나라가 제일 좋아하지. 그러니까 영계 소문이 죽고, 이 영계 소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그 맏아들인 남생이가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영계 소문이 죽을 때 가장 좋아했던 건 이제 당나라고, 그 다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영계 소문이 죽고 그 맏아들인 남생이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 거야. 그 당시 왕이 누굽니까? 고구려 보장왕입니다. 보장왕. 보장왕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 어? 영계 소문이 있을 때 자기가 왕의 권한을 행사를 못했잖아, 대부분. 근데 영계 소문이 죽었으면 자기가 이제 왕의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맏아들인 남생이 또 차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남생을 제거를 해야만 보정왕이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요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생이가 이제 영계 소문에 이제 맏아들로서 모든 권한을 잡았잖아.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백성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 남생이 이제 순행을 떠납니다. 이제 순행을 떠났는데, 그 남생의 그 아우가 있었어요. 두 명의 아우가. 남건, 이게 남건이가 이제 영계 소문의 둘째 아들이고, 남산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우를 평양성에 남겨놓고 순행을 떠난 거야. 아, 이게 좀 잘못됐어. 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인제 영계 소문의 모든 권한을 받았어. 그러면 남생이 순행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 뒷일을 좀 더 다져놓고 순행을 떠나야 되잖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정치잖아. 근데 두 아우를 철떡같이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평양에는 누가 있어? 보장왕이 있고, 보장왕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아우,
두 아우의 어떤 진심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아우를 남겨놓고 혼자 떠났단 말이야. 이거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어떤 자가 두 아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건하고 남산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남생은 형은 두 아우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해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계책을 세워가지고 남생을 도모하자. 와, 그러니까 형인 남생이 이 남건, 남산을 죽이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거 두 아우가 이거 모를까? 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도 핏줄인데 좀 이상합니다. 그죠? 아니 이 두 아우보다 어떤 자가 더 잘 알까? 남생의 마음을? 그거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이 두 아우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 거지. 그 다음에 남생한테도 갑니다. 어떤 자가. 남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아우가 형이 돌아오면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을까 두려워해서 형에게 대항하여 조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남생은 순행길을 떠났어. 지금 평양성에는 남건과 남산인데 이 그러니까 영계소문의 형제들 자식들 간의 어떤 내분을 조장한 거야. 어떤 잘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가 누굴까요? 어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영계소문이 죽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굴까요? 보장왕이죠. 보장왕 세력들. 왜냐하면 영계소문 있을 때부터 물론 영계소문이 왕으로 앉혔지만 왕의 권한을 행사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보장왕이. 얘들은 영계소문이 죽었으면 당연히 얘들은 왕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겠지. 근데 지금 남생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남생을 쳐야지. 제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에 나오는 어떤 자는 누굴까? 보장왕 세력들이라는 거야. 서로 간에 반목을 일으켜서 남생을 치겠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생, 남건, 남산 서로 간에 반목이 있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기록에 따르면요. 천남생 묘지명이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천남생 묘지명에 형제 간의 정을 살펴보아 안으로 없애기 어려운 자풀이 있었다. 형제 간에 자풀이 있었대. 자풀이 뭘까요? 권력투쟁이라는 거죠. 권력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건하고 남산도 남생처럼 나라고 영기소문의 아들인데 나도 권력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제 간에도. 그래서 천남생 묘지명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그 영계소문 그 형제들 간에 어떤 반목이 있었다는 거죠. 구당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기 660년 계소문이 죽고 그의 아들인 남생이 막내지가 되었다. 그의 아우 남건 남산과 화목하지 못했다. 그래서 각자 붕당을 만들어서 서로 공격을 했다. 구당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영계소문 형제들 간에 어떤 반목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생이 평양성을 떠났다. 단독으로. 야, 이거 병신 아니야? 만약에 형제들 간에 이런 반목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면
남생이 떠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남생이 제가 볼 때도 뭔가 연개소문이 남생을 굉장히 키워줬단 말이죠. 근데 능력이 안 됐던 거야. 그리고 이 생각이 좀 짧았던 거야, 남생이.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보장항의 어떤 그런 보장항 세력에 의해서 이제 남건하고 남산이가 이제 보장항 세력하고 결탁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탁은 이미 남생이 순행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이 이제 벌어진 거야. 이 낌새를 이제 남생이 몰랐겠냐고 알았지. 그래서 남생이 이제 남몰래 그 측근을 평양성으로 보냅니다. 야, 너 가서 저기 그 남건하고 있잖아. 남산 얘들 한번 동정을 살펴보고 와. 얘들 좀 이상한데 이러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두 아우 남건하고 남산이 이를 알고 남생의 측근을 체포를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뿌락지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측근을 체포를 한 다음에 곧 왕명으로 왕명 이게 중요한 거야. 왕명이 누구겠냐고 보장왕이죠. 보장왕이 남생을 소환한다는 거를 보냅니다. 남생한테. 야, 소환장을 발부한 거야. 야, 너 들어와? 남생이 오겠냐고 지금. 남생이 평양성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아웃이지 아웃. 남생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면 왕명으로 보냈다고. 보장왕이. 그러면 왕명이라는 건 뭡니까? 명분이잖아. 왕의 명령이잖아. 그러면 남생은 무조건 따라야 돼. 신하기 때문에. 남생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왕명이잖아. 근데 남생이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남생이 이제 그 어디로 갔냐? 뭐 군대가 있었겠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남생이 군대를 어느 정도 몰고 왔던 것 같아요. 기록에 따르면. 어떤 군대냐면 이 지도에 잠깐 보시면요. 이 국내성에 있는 군대라고 봅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국내성에 있는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제 평양성으로 진군을 한 거죠. 근데 상대가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 평양성은 수도 아니야, 수도. 그리고 보장왕의 왕명이 떨어졌다고. 명분이 안 되는 겁니다. 고구려 군대는 군부는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 같아? 왕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남생을 따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남건이가 이제 막리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출동을 시켜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남생이가. 그래서 남생이가 국내성으로 도주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내성은 남생 편이었다는 거야.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생의 순행길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양성은 여기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방송을 했죠. 지금의 대동강이 평양성이 아니라고. 자, 여기 신의주 북쪽 여기입니다. 평양성이. 여기서 이제 출발한 거야. 그래서 국내성으로 갔겠죠. 국내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동성을 거쳐서 신성으로 가서 부여성으로 갔다 오는 순행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부여성이 왜 여긴지 그 다음에 국내성이 여긴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순행길입니다. 그래서 평양성으로 진군했다가 남생의 군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국내성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기 돌아와서 국내성에서 있으면 뭐 할 거야? 지금 전체 그 고구려 군대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 왕의 명령을 받죠. 그러면 국내성에 남아있다가는 어차피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나라로 토껴야지. 그래서
자기 아들인 남성의 아들인 헌성을 당나라에 보냈다는 거야. 나 좀 구해줘 이러고. 어디로 보냈냐면요, 기록에는 없지만 현도군으로 보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도군이 가장 가까운 당나라 군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현도군으로 보낸 거야, 헌성을.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 와, 이건 천운이야, 천운. 그동안 영계 소문 때문에 이 고구려 공격을 자제를 했는데 이건 천운이지. 영계 소문에 맏아들이 구원을 요청을 했어. 자, 그러면 당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절호의 기회죠. 고구려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월에 개필하력,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당나라 군대가 이미 여기 이 부여성부터요 남쪽 여기까지 잔뜩 있었단 말이야. 진출하고 있었단 말이야.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개필하력의 도움으로 현도군으로 도망갑니다, 남생이가. 그래서 당 고종이 남생을 평안도 안무대사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생의 생각은 뭘까요? 당나라 군대를 이용해서 자기가 고구려의 왕이 되겠다는 생각인 거지. 이거지. 이 머리도 나쁜 남생이가. 그래서 이 당나라가 12월에 고구려를 총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공격로를 보시면, 자, 여기 현도군부터 여기 남쪽으로 쭉 배치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잖아. 이 중국 놈들의 공격로는 뻔하다고. 선비족이나 중국 놈들의 고구려 공격은 뻔해. 그러니까 북쪽 루트, 이쪽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요동성을 거쳐서 내려오는 이 길하고, 남쪽 여기 소로길, 이 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대양하를 거쳐서 평양성으로 가는 이 두 공격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도 이때 이 두 공격로를 사용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남쪽보다 이 북쪽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북쪽의 성들을, 고구려 성들을 남겨두고는 평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후방이 안정이 돼야 돼, 무조건. 그래서 그 대총관인 이적이란 놈이 이제 이 현도군에서 나와가지고 요동성, 그 다음에 신성을 공격을 합니다. 신성의 위치는 여기에요. 지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신성이 고구려 서쪽의 최대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신성이 중심인 거야. 신성 북쪽으로는 부여성이 있고요. 신성 남쪽으로는 요동성. 아시겠죠? 그 중간에 있는 신성을 지금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적이가, 대총관인 이적이가 신성을 바로 함락을 시켰을까요? 못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공격을 했는데 신성을 함락을 못 시킨 거야. 그거 뻔하잖아. 내부의 반란자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신성 사람인 사복우란 놈이 신성 성주를 결박을 하고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당나라의 대총관이야, 이적이 계속 신성을 공격했는데 함락을 못 시켰는데, 신성 안에 있는 신성 사람인 사부구 등이 성주를 결박을 해서 항복을 했어. 그래서 신성이 떨어진 거야. 뭡니까? 당나라의 힘으로 신성이 함락이 된 겁니까? 아니죠.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신성이 떨어집니다. 신성이 떨어졌으면 이적이가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죠. 부여성을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이 신성이 떨어진 소식을 듣고 남건이가 군대를 수만 명을 보냅니다. 신성으로. 이겼을까요? 남건의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이 금산이라는 곳 있죠? 이 금산. 이거 중요합니다. 금산. 이 금산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래야 부여성의 위치가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금산이 있습니다. 이 금산으로 누가 나왔느냐? 고관이라는 당나라 장수가 이쪽 금산으로 진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린규. 이 고관하고 서린규에 의해서 남건의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5만 명이 죽었대. 와. 아니, 야, 이게 5만 명이 죽었다는 게 이게, 야. 그럼 도대체 몇만을 보낸 거야? 이렇게 고구려 군대가 이렇게 허약했나? 지휘관의 문제인 거지. 그리고 나서요, 부여성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668년 2월이야. 부여성을 점령합니다. 이제 신성 떨어지고 그쪽 북쪽에 있었던 부여성까지 떨어졌어. 이제 후방이 이제 완전히 된 거고. 자, 그러면 남쪽이 이제 요동성하고 국내성이잖아. 여기만 함락하면 이제 후방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무조건 평양으로 직공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요동성은 함락을 못 시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동성 함락을 못 시켰어. 그게 지지부진한 거야. 이 북쪽은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이 요동성을 함락을 못 시켰어. 그러면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잖아. 그럼 누구를 이용하겠냐고, 당나라가. 남생을 이용합니다. 왜? 남생이 국내성을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남생 보고 야 네가 가서 국내성 일대를 점령을 해. 금방 항복합니다. 국내성 하고 인근에 있는 6개 성이 남생한테 떨어진 거야. 자, 일단 요동성은 살아있고 요 국내성 서남 쪽에 있었던 안시성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동성하고 안시성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신성하고 부여성이 함락이 됐고 국내성이 함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걸림돌이 없는 거야. 물론 요동성하고 안시성이 있지만 요 정도 갖고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평양성으로 직공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국내성의 위치입니다. 국내성이 왜 제가 이 요양의 동쪽, 동남쪽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알고 있냐고요? 지금의 환인, 이 백두산 서쪽,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여기가 아니에요. 그 국내성이. 여러분, 제가 몇 번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 응? 기록에 따르면요. 자, 그러니까 당태종이 공격할 때도 이 요동성이 떨어졌을 때 어떤 고구려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신성의 군대하고요 국내성의 군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예? 신성은 그렇다고 쳐. 왜냐하면 요동성 북쪽하고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신성의 군대를 보낼 수 있어. 자, 국내성의 군대를 보냈다. 요동성을 구하고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내성이 만약에 환인이었다면, 자, 이 국내성의 군대를 여기 요동성까지 보내려면 이게 거리상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술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까? 국내성이 이 요동성하고 가깝기 때문에 보낸 거야. 아시겠죠? 국내성이 요동성하고 가깝기 때문에 국내성의 군대를 보낸 거라고. 그래서 신성의 군대하고 국내성의 군대를 요동성으로 보낸 거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국내성이 어디겠냐고. 어? 정확한 위치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요동성과 가까운 곳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어쨌든 남생의 어떤 힘으로 이 남쪽 국내성 일대를 장악을 한 다음에 모든 당나라 군대가 이제 평양성으로 갑니다. 자, 남권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당나라 군대가 이제 몰려오고 있어 평양성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압록수로 남권에 수만의 군대를 보냅니다. 압록수가 어디라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죠. 압록강이 아니야. 어디라 그랬습니까? 대양아.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나라 군대가 이 남쪽 방면으로도 진출했거든요. 당나라가 공격로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남쪽으로 온 군대, 그 다음에 북쪽에서 이 평정을 했던 군대가 요 국내성을 통해서 남쪽의 군대랑 합쳐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보낸 거야. 평양성에서 요쪽 압록수, 대양하로 보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대패를 합니다. 남권의 군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압록책으로 진군했다. 아시겠죠?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고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꾸세요. 예? 근데 이적한테 패했어. 그래서 이적득은 200여리를 추격해 와서 요기성을 함락했다. 이 요기성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평양성 근처에 있는 최후의 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기성이 함락이 됐고, 요기성 근처에 이제 뭐 쫙 그 당나라 군대가 그냥 엄청난 수의 당나라 군대가 모였겠지. 그래서 개필하력을 보냅니다. 먼저 평양성으로 선봉 부대죠. 개필하력. 야, 네가 가서 먼저 상황을 한번 살펴봐. 평양성의 어떤 그런 적어도 좀 동정도 살피고. 개필하력이 누굽니까? 돌궐이에요. 돌궐이냐 개필하력. 돌궐인들 싸움 잘하잖아. 돌궐. 응?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당나라 군대가 이제 평양성으로 직결했어. 그 공격을 했겠지. 함락이 됐을까요? 안 됩니다. 이적의 군대가 뒤따라와서 한 달이 넘도록 평양을 포위했다. 그 대군이 그 대군이 한 달을 넘게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함락을 못 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르셨죠, 여러분? 응? 한 달이 넘게 공격을 했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양성을 함락을 못 시키면 끝나는 거야. 철수해야 돼. 마냥 1년 동안 공격할 수는 없잖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 보장왕이요. 보장왕은 당나라한테 싸울 생각이 없어. 당나라하고 딜을 치고 싶었던 거야. 보장왕은 내 왕의 그 권한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 항복하겠다. 이거지. 보장왕은 싸울 생각이 없는 거야. 당나라하고. 자기는 왕의 권위만 세우면 돼. 보장왕은. 그래서 보장왕이 남산을 보냅니다. 야, 네가 가서 딜 좀 쳐봐. 수령 98명을 거느리고 100기를 들고 이적한테 항복을 합니다. 근데 딜이 잘 안 된 거야. 응? 딜이 잘 안 된 거야. 당나라 입장에서 딜 칠 이유가 없지. 지금 다 된 밥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남건은 좀 틀렸던 것 같아. 남건은 싸우기를 원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남건이 성문을 닫고
수비하며 대항했다. 자, 한 달이 넘도록 평양성을 함락을 못 시켰어. 근데 더 이게 늦춰지면 이 고구려 공격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이때 누구를 또 이용했겠냐고. 내부자. 그래서 남건이 있을 때 이제 승려 신성에게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대요. 군사에 관한 일을. 그래서 신성은 이적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니까 신성이 반란을 저지른 거죠. 다 내부자야, 내부자. 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성을 설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성이 내가 성문을 열 테니 공격하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5일 뒤에 신성이 성문을 열어 제칩니다. 그러니 이제 뭐 성문이 열렸으니 끝난 거지.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남건은 스스로 칼을 들어 자신을 찔러서나 죽지 않았대. 죽을 생각이 없는 거지. 잘 찔러야 죽는 거지. 남건은 죽을 생각이 없는. 그럴 위인도 못 돼. 응? 그러니까 영계소문의 아들들은 제가 볼 때는 능력 부족에다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자신만의 그런 것도 없었어. 하나같이 참 아버지 반만 닮았어도 고구려가 이렇게 되질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보장왕과 남건 등이 붙잡힙니다. 이렇게 이제 수도가 떨어졌으면 끝난 거야. 고구려는 멸망을 한 거죠. 표면적으로. 수도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당나라의 힘에 의해서 된 게 아니잖아. 내부자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함락이 된 거야. 자, 당나라가 왜 이렇게 평양성을 한 달 동안 공격했는데 함락을 못했을까요? 제가 평양성의 위치를 방송하면서 얘기를 했잖아. 평양성은 험난한 곳에 있었다는 거야. 험난한 지형, 꼬불꼬불 산성을 쌓대잖아, 평양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양성, 지금의 대동강에 있는 평양성 보세요. 험난합니까? 지금의 만약에 평양성이 대동강에 있었다면 이렇게 당나라 군대가 한 달 동안 공격 안 해도 한 3일이면 떨어져.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한 달 동안 공격을 했는데 함락을 못 시켰는데 내부자가 반란을 일으켰잖아. 근데 그 내부자를 누가 설득을 했을까요? 기록에 있습니다. 남생입니다. 남생. 남생이 설득한 거야. 이 신성을. 그러니까 남생이 국내성 인근의 성도 자연스럽게 함락을 시켰고, 그 다음에 모든 당나라 군대한테 고구려의 성들의 어떤 동향 이런 걸 다 정보를 제공한 거야. 남생이 아니었으면 당나라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평양성에 당나라의 깃발이 꽂힙니다, 여기에. 아유. 그래서 뭐 안동 도읍을 뒀대요. 고구려 지역 5부 176성. 와, 진짜 176성을 나누어 구도독부를 두었대. 구도독부. 그리고 안동 평양성에 안동도읍을 설치하고 통치를 했대요. 자, 근데 고구려 전 지역을 함락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삼국사기 잡지조에 보면요. 압록강 이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압록강이라는 건 지금의 압록강을 말하는 거야. 김부식이 생각한 압록강은 지금의 압록강이죠.
압록강 이북에 항복하지 않는 고구려성 11개. 자, 이 중에 중요한 성만 말씀을 드릴게요. 북부여성, 신성. 신성 함락이 됐는데 다시 고구려의 손에 떨어진 거죠. 요동성, 안시성. 자,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부여의 성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성이 있었다는 거야. 이 동쪽으로. 북부여성. 그 다음에 신성. 요 신성 밑에 요동성. 이 국내성 남쪽에 안시성. 다 살아있었던 거야. 응? 그리고 이쪽, 백두산 쪽. 이쪽 성들은 다 살아있는 거야. 이게 고구려가 멸망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구려가 멸망한 거야? 물론 표면적으로는 수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멸망을 했지만 이게 멸망한 거냐고 고구려가. 그냥 고구려 일부분을 함락한 정도야. 함락. 일시적인 점령이라고. 아시겠죠? 자, 당나라가 이렇게 일시적이라고 남아도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남생이지, 남생. 남생이 아니었으면 당나라가 어떻게 고구려를 멸망시킵니까? 남생. 그 다음은 누굽니까? 남건 형제하고 보장왕이죠. 이들의 권력 투쟁. 아시겠죠? 고구려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야. 내분. 그 내분은 곧 권력 투쟁. 그것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당나라의 깃발이 평양성에 꽂혔다고 당나라가 승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놈들 스스로가 우리 한민족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멸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당나라의 승리란 말인가, 제가 이런 명제를 단 겁니다. 중국 놈들은 우리 한민족을 스스로 무너뜨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런 중국 놈들을 지금 몇천 년이 흐른 지금도 중국을 빠는 놈들이 허다하다는 거야, 대한민국에. 그래서 청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